자, 이번 시간 탄수화물 대사 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메타보리즘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보리즘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자, 탄수화물 대사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 리뷰 복습을 좀 하겠다 얘기인데, 자, 이 리뷰는 앞쪽에 6장에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6장은요, 여러분들 식품화학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설명을 상세하게 좀 했습니다. 식품화학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 배워온 내용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은 탄수화물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는데 중요한 건 리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영양소 대사.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의 첫 단계가 해당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해당 과정, 영어로 글라이콜리시스 끝에 리시스, LYSIS, 리시스 이렇게 나오면은 뭘 분해한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탄수화물 대사의 첫 단계가 해당 과정이다. 지난 수업 키워드 리뷰 이런 차원에서 탄수화물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자 구조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단당류의 글루코즈, 우리말로 하면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에요. 자, 글루코즈 우리말로 포도당. 어디에 왜 이름이 이 포도당이라고 이름이 됐을까요? 포도당. 포도 속에 당분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글루코즈 포도당은 어디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느냐? 자, 동물의 뇌세포와 적혈구입니다. 자, 우리 인체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뇌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당은, 그 다음 적혈구 쓸 수 있는 당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입니다. 만약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키톤체 혹은 케톤체라고 해가지고 지방분해 산물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거는 비상 상황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뇌세포와 적혈구는 포도당만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플락토즈. 우리말로는 과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과일에 다량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 다음, 갈락토즈. 유당 혹은 젖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리보스. 오탄당으로 헥산의 구성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 만노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까지 많이 살펴본 당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그리세르알데하이드, 디에리트로스, 디트레오스, 오탄당의 디리보스. 자, 리보스 꼭 좀 기억을 합시다. 리보스. 그 다음 6탄당에 가서 디글루코즈, 만노즈, 갈락토즈. 자, 이
지금 언더라인 했는 당은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단당류 두 개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그러니까 탈수 축합 반응으로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만들었을 때, 자, 2당류가 됩니다. 2당류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색깔이 글루코즈, 그 다음 갈락토즈, 프락토즈. 자, 프락토즈는 오각고리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각고리. 글루코즈, 갈락토즈는 육각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말토즈, 알파 D 글루코즈의 일사결합입니다. 일사결합. 말토즈 혹은 우리말로 엿당 혹은 메가당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 일사결합으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끝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결합이 열려지면은 CH 알데하이드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단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갑이 채워졌기 때문에 열려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열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엿당도 말토저도 환원력을 가집니다. 환원력을 가져요. 그 다음, 자, 이것은 베타-D 글루코즈. 자, 베타-D 글루코즈의 일사결합입니다. 이게 세로비오스 해서 셀룰로즈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베타-D 글루코즈가 두 개가 아니고 세, 네, 다섯, 수백 개가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셀룰로즈가 되고요. 이것이 녹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유당, 젖당, 락토즈입니다. 자, 알파 D 글루코즈하고 베타 D 갈락토즈. 베타 D 갈락토즈가 일사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슈크로즈, 설탕, 서당, 자, 1, 2결합인데, 지금 보시면은, 글루코즈, 알파 D, 그 다음, 플락토즈 1, 2결합으로 이렇게 엮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합이 양쪽이 다 환원력을 나타내는 쪽이 이렇게 결합에 참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슈크로즈, 설탕은 가수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환원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환원당입니다. 왜 비환원당인지 여기에서 이제 결합 구조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이번 장을 우리가 마치면은 영양소 대사를 설명할 수가 있도록 학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탄수화물 대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양소 물질의 변화, 반응을 분자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영양소, 탄수화물 대사 첫 단계 해당 과정, 분자 단계로 설명 가능하도록 하자. 자, 영양소 속에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양소에 몇 개 영양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4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6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 여기에 6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 영어로 carbohydrate, 그다음 단백질, 프로테인, 지질, 뭐 리피드, 무기질, 미네랄, 그다음 바이타민, 물. 자, 이렇게 해서 6개는 우리 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물질 영양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사가 그랬습니다. 이 대사가 메타보리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예가 신진대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진 빼버리면은 그냥 대사 이겁니다. 세포 내에서 물질의 변환을 우리가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의 변환 결국에는 뭡니까? 반응으로 치면 화학 반응이다 이 얘기입니다. 몸 속에서 물질의 변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앞쪽에서 촉매인 효소가 반응에 주로 관여되고 있다. 그 반응을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가능하냐?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우선 2020년 작년에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새로 개정을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이제 우리 영양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자,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지. 한국인 아닌 뭐 외국인 서양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 기준 맞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미국은 미국 기준이 있고요.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자, 대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에너지 적정 비율. 이게 왜 중요하냐? 에너지 적정 섭취를 못하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비만, 과하면 비만, 모자라면 영양 부족, 결핍 이렇게 갑니다. 결핍도 문제고 과잉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이 돼서 비만이 되고 신체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식품 영양 안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식품 영양 안전. 적정 필요량을 먹어야지 과잉 섭취하는 거 아니면은 너무 부족하게 섭취하는 거 이거 다 영양 안전에 위배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 뭐 안전 붙여서 말 안 되는데 없지. 그죠? 모두 안전. 식품 영양 안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근거는 에너지 얼마 정도 섭취하는 거 좋으냐? 자,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연령별로 자, 영아, 유아, 뭐 남자, 여자, 임신부, 수유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대개 55에서 65% 범위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적정 섭취 기준이. 그다음 단백질은 7에서 20%입니다. 지방은요, 유아 같으면 1, 2세 같으면 20에서 35%, 나머지 연령대는 15에서 30%를 권장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서도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은 무조건 소량 섭취, 뭐 트랜스지방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트랜스지방은 가능하면은 많이 섭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자, 1% 이하
미만으로 이하다 아니다. 미만이다. 이하 이상은 이를 포함하지만 미만 그랬으니까 1% 섭취하면은 기준 오바라는 얘기야. 자, 1% 미만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화지방산은 보세요.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여자와 남자. 자, 그리고 어린이 한창 크는 애들은 한 8% 미만, 나머지는 7% 미만으로 섭취하라. 자, 이렇게 적정 비율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당류에 보세요.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내지 20%로 제한합니다. 특히 자,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 첨가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 등 다 포함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설탕 세금을 붙이겠다. 결국에는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은 전부 세금을 높게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식품회사 돈입니까? 아니죠. 소비자들 돈 받아가지고 식품회사에서는 그냥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런 법안을 내려고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비만 인구가. 그래서 세금이라도 높게 그거 하면은 조금 적게 섭취를 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거 그렇게 해서 비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그것도 결코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요. 자, 우리가 먹는 거 너무 과잉 먹고 이러는 거 참 바람직하지가 않거든. 심지어 어느 나라인지 내가 그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어느 나라에는 비만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극단적 조치를 하나 취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송 매체에 먹는 거 음식 폭식하고 이런 거 음식 먹는 방송 쉽게 얘기하면 먹방이랄까 이거 전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오죽했으면 그 정도 나라에서 그렇게 했을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 너무 비만이 먹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먹어야 돼. 무조건 맛 아니잖아. 저는 음식에 맛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영양 안전 그치 안전 그 안전을 다른 용어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위생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양 다 고려해서 식품의 안전과 맛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먹방이라고 그러는 거 너무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비만에 일조를 한다면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누가 이제 컨트롤 좀 해야 됩니까? 먹는 사람들, 보는 시청자들이 사실이 눈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식품 영양 이런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들 교육 좀 잘 시켜야 돼.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먹방 그러면서 나오는 거 이거 즐겨보는 거 그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연령별 필요 에너지 필요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필요 추정량이 나오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보면 평균 필요량이라는 양이 어떻게 해서 구해졌을까요? 본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해서 구했을까요? 충분 섭취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상한 섭취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거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안 되어 있다면 꼭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 나머지 이런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영양사 국가고시에서도 이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디로 움직여 가느냐.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 속에 세포에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야 돼요. 일단은 영양분이 섭취가 되면은 크게 두 갈래의 길로 나눠져 흡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입에서부터 해서 위를 통해 가지고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모세혈관을 타고 흡수되는 형태는 주로 수용성 물에 녹을 수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간 문맥을 타고요.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고 간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 심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가슴관을 통해서 쇄골 하정맥으로 상대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갑니다. 자, 이 형태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즉 소화 흡수된 단당류는 혈액을 타고 문맥으로 간으로 운반됩니다. 자, 과당 갈락토즈는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어디에서 간으로 운반돼 가지고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대사는 주로 포도당 대사라고 할 수 있고, 그죠? 탄수화물의 주된 우리 단당류는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혈당은 포도당이며 주로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받아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해당 과정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포도당, 자, 글루코즈, 자, 여기에 글루코즈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글루코즈에서요, 글라이코겐으로, 그러니까 이 글루코즈가 우리 몸에 좀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글라이코겐인데 이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소량입니다. 뭐 어찌됐든지 글루코즈가 글라이코겐이 분해돼서 글루코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섭취했는 글루코즈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즈에서 오탄당이 만들어집니다. 출발 물질이 글루코즈입니다.
그 다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해당 과정 그러는 것이 자, 글루코즈가 어디까지 요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해당 과정. 근데 지금 그냥 단순히 화살표 정방향, 역방향 같이 돼 있죠. 그 얘기는 자, 피루부산이 글루코즈로 가는 역반응 당신생 경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모자라면은 부족하면은 피루부산에서부터 글루코즈를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만드는 과정을 당신생 경로. 그다음 피루부산까지 나오는 과정을 해당 과정. 자, 이름을 해당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1년의 반응을 통해 6탄당인 글루코즈가 3탄 탄소 3개 분자인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요 과정이다. 자, 근데 이게 한 단계 반응이 아니고요. 10단계 반응. 지금 알려져 있는 게 10단계 반응, 스텝 바이 스텝으로 10단계 반응을 진행하고 나서 피루부산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자,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만들어져서 TCA,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TCA 사이클을 돕니다. 자, 이렇게 해서 ATP도 만들고요. 구연산 회로에서 여러 가지 또 중간 산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산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 주요 대사 경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 이게 큰 아웃라인으로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반응들을 설명을 할 텐데 그 반응이요 외운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한 단계 한 단계 반응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반응 단계는 좀 익혀가지고 기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간데 이제 보시면 지방산도 아세틸코에이 거치고 단백질 아미노산도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탄수화물만 글루코즈만 사용되는 단독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영양분들이 이 사이클 공통적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뭐 영양을 한다, 뭐 설명을 한다 이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뭐를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어려워서 싫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이걸 다 이해를 한다는 건 어려운데 진짜 시험에 꼭 자주 출제되고 이랬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좀 이해하자, 기억을 하자, 이런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 줄 테니까 따라오도록 하세요. 네. 자, 이어서 자, 해당 과정이 자, 글루코즈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해당 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혈액으로부터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첫째 이 촉진 확산이라는 확산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능동수송이라는 자, 능동수송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능동 그러면 나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에너지 공급해 줘야 되나?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니요. 자. 촉진 확산부터 봅시다. 조직에 따라 글루코즈 수송체가 존재를 한다. 트랜스포트라고 해가 글루코즈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절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송체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한 종류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알기 전에 한 14종류가 존재하는 게 밝혀져 있어요. 자,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촉진 확산 그러는 거와 그냥 일반적으로 촉진 빠지고 단순 확산, 자, 이런 용어가 구분이 됐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촉진 확산은 수송체가 도와준다는 얘기고, 수송체 도와주는 그 없는 경우 확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촉진 확산을 위한 수송체가 존재하더라. 그 다음 능동수송,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글루코즈가 이동하는 것을 능동수송이라 한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 맞죠? 그러면 낮은 데 물을 높은 데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펌프 돌려가지고 에너지로 펌프 돌려서 위로 올려야 올라가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글루코스가 이동해 가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필요할까? 필요 안 할까? 당연히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능동 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소장에서 흡수나 신장의 요생성 중에 재흡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글루코즈의 세포 내로 유입에는 ATP가 불필요합니다. 세포 내로 유입에는 에너지가 불필요합니다. 이게 왜 불필요하냐 하면은, 자, 밑에, 자, 이 과정에서 소비된 소듐, 포타슘, 자, 소듐 세포, 자, 여기에 2차 능동수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 과정에서 글루코즈가 세포 내로 유입에는 ATP가 불필요하는데, 이 과정에 소모된 소듐 구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ATP가 소모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루코즈 2차 능동수송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세포막이에요. 자, 세포막, 자, 인지질 이중층이 보입니까? 자, 인지질 이중층이 보이고요. 자, 세포 바깥쪽에 이 부분이 세포 바깥쪽이고요. 이게 세포 안쪽입니다. 안쪽이에요. 그럼 세포 안쪽에 소듐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자, 소듐을 바깥으로 빼내고 포타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여기에 작동이 됩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동되면서 소듐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포타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동될 때 ATP가 소비돼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은 소듐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포도당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 펌프가 돌고 있는데 글루코즈가 소듐 들어가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직접적인 ATP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가 도는데 2차적으로 소듐 들어갈 때 같이 동시에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막에서 어떤 물질이, 자, 그러니까 세포 이게 안쪽이고요. 세포 안쪽이고, 자, 이게 세포 바깥입니다. 자, 이 세포 바깥에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 자, 그 공급이 될 때 공급되는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보세요. 단순 확산. 그렇죠? 단순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그냥 물질이 이동되는 게 단순 확산입니다. 여러분 책에 이거 없을 거야.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은 그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예. 예. 자, 그러면은 단순 확산이 있고 여기에 촉진 확산이 보입니다. 촉진 확산이 아까 트랜스포터가 필요했다 그랬지. 수송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수송체입니다.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 수송체가 잘 운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온 채널도 존재하고요. 1차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 1차, 2차 능동수송 얘기했죠.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는데, 자, 그 에너지가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을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ATP가 소비되는 1차 능동수송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능동수송이 있었고, 2차 능동수송에서 지금 동반수송,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이 소듐하고 같이 세포 내로 동반수송이 있었고, 이거는 역수송입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이런 역수송. 그러니까 2차 능동수송도 동반수송, 그 다음 역수송,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포도당이 소장 점막에서 세포막을 통해 능동 운반될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은 무엇입니까? 몇 번? 이거 5번이 어디 갔노? 5번이 어디 갔노? 그러니까, 자, 포도당이 소장 점막의 세포막을 통해 능동 운반될 때, 능동운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겠지, 그제? 그렇죠? 운반될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미네랄은 무엇이냐? 뭘까요? 봤잖아. 5번 뭐 다른 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지? 이거 국가고시 나오는 문제다. 자, 힌트.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흡수된다. 이겁니다. 자, 야, 해당 과정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버리나? 그러면은 좀 쉬었다 할까? 어?